158쪽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숲길이 있어요. 숲길. 근데 그 사이에 조그만 동물들이 있어요. 159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합성을 해 볼 겁니다. 자, 먼저 파일에 가서 오픈 12장 한 수준 위로 올려서 12장에 가시면은 동물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숲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두 개를 선택할 겁니다. 두 개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한다? 동물 클릭, 숲길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 하나 선택해서 열기하고 또 파일에 가서 또 열기 하셔도 되겠지만, 한꺼번에 여는 방법은 동물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숲길을 선택하고 클릭, 그리고 열기 누르시면은 두 개가 같이 열릴 거예요. 그렇죠? 해보셨습니까? 자, 상단에 보시면은 동물이라는 파일이 있고 숲길이라는 JPG 파일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요, 동물 따로 빼내고 숲길 따로 빼내고, 이렇게 따로따로 빼내라고 책에 써 있어요. 예.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란히 좌우로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당기면, 파일명을 마우스로 당기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집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떨어져요. 숲길 따로 동물 따로 이렇게 두자 이거죠. 자, 160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자, 동물 중에 이게 미어캣인가요? 뭔가 이렇게, 예. 여기에 있는 따는 거 있죠? 라쏘 툴인가요? 올가미 툴인가요? 예. 이거 폴리고널 라쏘 툴이 있죠? 얘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확대를 시키는 게 더 좋아요. 확대시키는 방법은 보세요. 여기 창을 좀 넓혀 놓고, 이렇게 창을 넓혀 놓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클릭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마그네틱 라쏘 툴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그런 몸통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모양을 따긴 따는데요, 지금 이 경계선이 어때요? 바위하고 이 동물하고 경계선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가려면은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다고. 옆에 있는 동물도 있잖아요. 걔랑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여기 지금 왼쪽 앞발이 있는 데가 이렇게 좀 잘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도 너무 이렇게 또 앞발이 너무 커졌네. 그러면 또 이제 뺄셈을 이용해서 빼기도 합니다. 모양을 이렇게 잡으려니까는, 예, 폴리고널 라쏘 툴은 그냥 마우스를 비벼가면서 하는 거고요. 폴리고널 라쏘 툴을 이용하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그네틱을 이용하면은 마우스만 이렇게 지나가도 경계선을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동물하고 색깔이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이용하든지 편리한 걸 써보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했지만 경계가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select, 그 다음에 modify, expand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1 정도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1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그네틱 이렇게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요것이 쫙 너무 좀 딱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살짝 한 포인트 정도 늘려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select modify feeder 아까 그 expand 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 feeder에 가서 2 정도 줄여요. 2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라서 툴로 자른 부분 경계선이 가위되고 이렇게 쫙 오린 것처럼 나오는데 피더 값을 주면은요 부드럽게 된다 이거죠. 부드럽게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워놓고요. 여기 무브 툴이 있지 않습니까? 무브 툴로 얘를 잡아서 쓱 끌고 올 거예요. 일로 습길로 이렇게 마우스로 얘를 쓱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쩐하니 붙어요. 얘를 마우스로요 이렇게 끌고 오면은 이렇게 검게 자리가 배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습길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온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얘가 창이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는 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좌우로 놓으시고 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떻게 작업이 끝났으니까 닫아야 되겠죠? 예,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동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크면 또 흉할 수 있어요. 너무 크면 흉하니까 얘 사이즈를 좀 줄여보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T. 우리 지난 시간에도 컨트롤 T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전체를 선택했어요.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이 전체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뭐다? 이 동물만. 근데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백그라운드라는 게 따로 있고요. 백그라운드에 따로 있고 자 여기 백그라운드 레이어 1이라고 써있는 자리 왼쪽에 눈동자가 있을 거예요. 눈동자. 그 눈동자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눈동자가 가려지면은 뭐가 된다? 투명이 돼요. 투명. 레이어 1만 가져오면은 이렇게 동물 예. 얘가 이렇게 얘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레이어 1을 잠그고 백그라운드만 보이면 백그라운드가 보이고 레이어 1도 보이면 레이어 1도 보이고 이건 뭐냐면은 인형놀이 하듯이 우리 어릴 적에 배경을 놓고 거기다 인형을 올려요. 그 위에다 옷을 그려서 붙이죠. 그러면 겹겹이 쌓이는 거죠. 겹겹이. 예. 이거를 레이어라 그래요. 포토샵에서. 배경이 안 보이게 어디 갔다가? 요거 눈동자를 이렇게 누르면 눈동자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안 보이고 동물만 보이는 거예요. 동물의 눈동자를 가리면은 또 동물도 사라지고요. 대충 잘 떠서 그냥 갖다 놓지 익스펜드하고 필드 값은 왜 주니? 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동물 그림을 이제 가져왔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동물이라는 애가 자 지금 모양새가 요렇게 있잖아요. 예. 자 라sso 툴로 한번 잘라 볼게요. 요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마그네틱을 이용하든지 뭐를 이용하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자.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얘를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 경계선이 어떤가 보세요. 경계선. 자, 이제 경계선을 제가 한번 얘하고요. 얘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주변이 뿌옇게 돼 있어요. 얘는 가위로 쫙 오린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는 오려가지고 놓으면은 이 배경하고 이 동물이 확연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끝자락을 약간 뭉개듯이 하는 게 피더예요, 피더. 엑스펜드는 뭐? 예? 익스펜드는 뭐냐면 확장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거든요. 라서 툴로 얘를 잡았는데 정확하게 테두리 잡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털 부분이죠. 등대기나 배나 머리에 있는 털 부분을 피더를 주면은 약간 뭉개지는데 그러면 동물 자체가 뭉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밖으로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select, modify, expand 해서 1만큼 늘리면 경계선이 살짝 늘어나요. 그 늘어난 부분을 뭉개면서 잘라버리자 이거지. 그냥 처음에 선택한 거를 그냥 뭉개서 가져와 버리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으스러지듯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늘려놓고 그 늘어난 부분을 뭉개버리니까 얘가 왔을 때 어떻다? 자연스럽다. 근데 잘못하면은요, 지금 여기에 요 배 부분은 밖에 있는 녹색 부분하고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붙어버릴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익스펜드를 준 값이고요. 얘는 익스펜드를 안 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펜드를 안 주고 그냥 뭉개버리니까 이 털 부분이 이렇게 뭉개듯이 나갔고, 여기는 요 궁둥이 쪽이 어떻게 됐어요? 검은 게 붙었죠? 요쪽에 요게 뒤에 있는 애 다리 쪽으로 그림자진 자리. 그러니까 익스펜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뭐 때문에 한 거다?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는. 두 가지 다 하는 게 원칙이네. 그러니까는 필요에 의해서 익스펜드를 하시는 거고, 익스펜드를 할 때 내가 자르긴 잘랐는데 주변까지 이렇게 좀 더 늘리고 싶다. 근데 늘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경계를 잘못 잡아서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보니까는 늘려놓고 비비자 이거지. 늘려놓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뚝하니 놔야 되는데, 이름은 뭐 거대한 동물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얘를 작게 줄일 건데요. 컨트롤 T 누르면 박스가 선택되고요. 이때 여기 모서리 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는데, 그냥 들이고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움직여요. 쉬프트를 누르고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포토샵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 한글에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도형을 그려요. 근데 얘를 똑같은 비율로 줄이고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쉬프트 키 눌러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고요. 자, 이제 엔터를 치고, 엔터를 쳐야 사이즈가 이제 오케이 된 거예요. 자,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누르면 요 레이어라는 거 있죠, 레이어. 자, 전체를 선택하고, 전체가 아니라 요거 레이어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할까요? 디플리케이트 레이어. 여기 레이어 있잖아요, 레이어라고, 레이어 1이라고 돼 있죠?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레이어 1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레이어 1이 껌뻑껌뻑 거릴 거예요. 여기다가 동물이라고 쓰면 되고, 동물 1이라고 해볼까? 동물 1.
동물 1. 그리고 그 동물 1이라는 글자에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는 거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복제해서 얘는 동물 2.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2가 하나 생긴 거죠. 여기가 복사가 되는데 듀플리케이트 아니면 복사? 네? 한글로 나오네요. 예. 여기에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보면 듀플리케이트 동물 2라고 돼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복제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동물 2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동물 1도 있고 동물 2도 있죠. 자, 동물 2를 선택하고요. 얘를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얘요. 이 동물을 움직이면은 얘가 동물 2예요. 여기 밑에 동물 2를 클릭하면은 이제는 마우스 움직이면 동물 1이 움직여요. 여기가 정경생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확대해가지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지는데? 아, 예. 아, 선 지우개를 지우개로. 지우개를 좀 이렇게 안 지워지죠? 예?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자, 우리가 이제 얘를 합성을 한 거를 가져와서 뭐 피더를 주고 익스펜드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주변 경계선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이제 지울 건데,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물 1번을 선택해놨네요. 동물 1번은 가려놨잖아요. 마우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동물 1번 안 돼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동물 1번을 눈을 뜨면 동물 1번이 어딘지 몰라도 있으니까 지우기가 되는데 가려놨잖아요. 얘는 동물 1이 아니죠. 동물 여기 레이어 1번 요거잖아. 그러니까는 동물 1번이라고 하는 걸 지울 수 없으니까 저 위에 거 눈동자 띄워놓은 거 얘를 선택을 해야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작업을 할지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클릭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깜빡깜빡해요. 지우는 거에 이제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돼요. 예. 자. (164쪽) 거를 한번 좀 볼 겁니다. 164쪽은 뭐냐면은요, 그 섬 그림이 있어요. 섬 그림이 있는데, 그렇죠? 이 섬 그림의 하늘을 보시면 하늘이 허옇잖아요. 자,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요건 닫을게요. 그냥 저장 안 해도 되고요. 자, 파일에 가서 오픈하면 여기에 저기 전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섬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을 보시라고. 하늘이 하얘. 구름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그 책 164쪽에 보면 구름 사진 있잖아. 그 구름을 여기다가 입히려 그러는 거지. 그럼 뭉게구름이 있는 하늘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파일 불러서 구름을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구름이 여기 있잖아요. 구름을 여기 섬 그림 하늘에다가 갖다 붙인다 이거지. 근데 그림이 얼마나 큰 건가 한번 볼까요? 그림이 똑같나? 그림이 똑같아요? 554하고 예, 전경 있죠, 전경. 섬 그림. 섬 그림을 선택하고 이미지. 567. 이미지 사이즈. 567.
567에 425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554 이건 얼마? 406. 근데 잘 보시면요, 위에 거 고치면 아래 게 바뀌고 아래 거 고치면 위에 게 바뀌어요. 여기 554인데 이게 406으로 고치면 위에 게 또 바뀌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컨트레인 프로포지션인가요? 이 부분을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쇠사슬로 연결된 거 있잖아, 체인. 이 체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거를 바꾸면 아래도 따라가고 아래 거를 바꾸면 위에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책에도 써 있어요. 얘를 해제해 주래. 얘를 해제해 주고 557에 554에 406 이렇게 하려는 거죠. 자, 중간에 보니까 비율을 서로 다르게 조정할 때는 요거 중간에 있는 걸 꼭 해제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 그래 버리면 비율이 똑같이 따라가니까는. 자, 오케이 누르면 사이즈가 살짝 줄어들었어요? 왜? 얘는 사이즈가 얼마인가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예, 그러네. 이 구름이 554에 406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갖다 붙여야 될 섬 그림이 구름 이미지보다 좀 크거든. 그러면 구름을 늘릴 거냐, 섬을 줄일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이 작으니까는 작은 그림을 갖다 붙이면 섬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구름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큰 그림에다가 작은 그림을 배경을 갖다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름이 생뚱맞게 요만큼 갈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 여기 요만큼 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될까? 한쪽은 그냥 밋밋한 허연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름하고 동일한 크기로 섬 그림을 바꾼 거예요. 크기를. 지금은 554, 560 정도 차이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섬은 3000이고 구름은 5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0을 500으로 줄여버리면 섬이 벨이지. 그때는 구름을 3000짜리를 다시 찍어와야지. 그래야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할 건데, 자, 얘를 그냥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는 우리가 라sso 툴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자르지 말고 그냥 얘를 통으로 끌고 가보세요. 이렇게 끌고 이렇게 딱 놓으면 가서 엎어버릴 거라고. 이동 툴이라는 해서 무브 툴, 예,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갖다 붙인 거예요. 끌고 가니까, 이렇게 끌고 가니까 통으로 갖다 떡하니 붙어버렸죠. 자, 그럼 이제 구름 닫고요. 구름 닫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갔나요?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여기 왼쪽에. 자, 얘를 그대로 갖다 붙여야지.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는 그림이 작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이 화면을 좀 크게 놔보세요. 그림 이렇게 놓으면 안에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쓱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마치 자석에 딸려가듯이 톡하니 붙어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로 이렇게 딱 움직였을 때 느낌이 있어. 손에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뭐가 턱 달라붙듯이 간단 말이에요. 자, 했어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될까? 이 구름이 너무 크잖아. 이 구름이 너무 크잖아요. 구름의 여기 윗부분만 잘라와도 되는데 이 구름을 다 쓰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되지. 이렇게 줄이면 되지. 어떻게 할까? 요만큼 넣을까? 요만큼 넣을까? 자, 갈매기 보이죠?
저 끄트머리 제일 오른쪽 밑에 달매기 있는 데가 허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엔터를 탁 치면 사이즈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사실은 백그라운드 따로 있고 레이어 따로 있는데 이 레이어가 사실은 구름이 뒤로 가야지. 구름이 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백그라운드, 이 허연색, 이 산그림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뒤로 쑥 들어가면 마치 구름이 떠 있는 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책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은, 이미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어플리 이미지라고 써 있나요? 저 밑에. 캘쿨레이션이라는 거 위에 듀플리케이트 밑에 보면 어플리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얘를 뭐라고 줘야 된다? 자, 여기 보니까는 백그라운드 이거 머지라고 되어 있잖아. 머지. 전경.jpg라고 되어 있고 레이어가 머지라고 되어 있거든. 머지는 합성하는 게 머지인데 걔를 클릭해 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바꾸세요. 자, 여기 이미지 어플리 이미지 어디에다 놓고 레이어 1에다 놓고 아니다 레이어 1에다 놓고 그렇죠? 레이어 1에다 놓고 이미지 어플리 이미지 얘를 뭐로 백그라운드로 자, 그러면 프리뷰 눌렀다 떼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그리고 오페스티를 얼마를 주래요? 한 30 정도 주래.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 이거 그렇다. 이 섬이, 이 구름이 너무, 그러면 이거 줄이면 어떨까? 아, 이게 영 아닌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레이어 1 있죠? 레이어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면 휴지통 있어요. 휴지통 보이세요? 끄트머리에?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거기다 던져버리면 버려요.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구름 가져와서 구름을 이렇게 끌어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잘못 조절했나 봐요. 어딘만큼 한 요만큼만 물길 있는 데까지 물길 있는 데까지만 줄여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위에 너무 크게 줄여놓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만 그래 놓고 나서 엔터 치고 이미지 어플리 이미지 자, 얘를 뭐로 바꾸라고요? 예.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뭐로 바꾼다고요? 백그라운드로 바꾼다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오페스티를 얼마? 이게 본래 100이었는데 100이면 이렇게 됐던 거를 30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30을 주면 될려나? 10만 줘볼까? 10? 아니다. 지금 여기 뭐가 이상하게 돼 있다? 잠깐만요. 여긴 뭐라고 돼 있지? 멀티플라이는 맞죠? 예, 멀티플라이는 맞아요. 오버레이로 하면 또 달라지고요.
아니고 멀티플라이어를 두고 노멀. 책처럼 예쁘게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 책에서는 뭔가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그렇잖아. 자, 그럼 원본을 한번 불러볼까요? 전경 완성된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완성된 결과본이에요. 이건 우리가 작업한 거고. 근데 얘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여기 레이어에 가서 이미지, 어플 이미지, 잠깐만. 백그라운드를 했나? 트렌드에서 되네. 아닌데? 그렇구나. 지금 책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예. 아, 여기를 하라고? 얘를 30으로 하라고? 어쩐지. 여기서. 그러니까 요 아까 레이어에 있는 어플 이미지 요거는 그냥 100 두고 요건 그대로 두고 예. 제가 틀렸네요. 이건 100을 그대로 두고 요 오페스티를 아까 100으로 됐으니까 너무 진했잖아요. 얘를 최대한 줄이면 뭐 한 30, 23, 뭐 여기 책에 30이라고 했으니까 30을 줬네요. 제가 틀렸네요. 그러면 요거 구름이 여기서부터 낀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올라왔는데 요 구름이 지금 약간 불투명 처리돼 가지고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섬 있잖아, 섬. 이 섬 바위 부분도 구름에 낀 거예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시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을 요 산 모양에 맞춰서 잘라야 돼. 아, 그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죠. 아니면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얘를 저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리면. 잠깐만요. 백그라운드는 빼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렇죠? 이게 합성이 돼 버렸네. 처음에 구름을 가져올 때 아까 이 바위 섬이 있는 데까지 줄였는데 그냥 여기 하늘까지만 줄여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인데요.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요 나무길 있잖아요. 나무길. 아까는 숲길이었고요. 이번에 나무길을 하나 여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물을 가져올 거예요. 동물을 가져올 건데 오른쪽에 있는 바짝 서 있는 동물 있죠? 얘를 잘라 가지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아까는 이제 숲길이었고요. 이건 나무길이고 세로 사진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물 제일 끝에 있는 애 서 있는 애를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나무길에다가 세워 놓을 겁니다. 169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합성을 할 거예요. 주변을 잘 잘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구름을 가져와서 집 뒤편에 있는 하늘에다가 붙일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면을 이렇게 좀 늘려놓고요. Alt키 눌러서 이렇게 휠을 굴리면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름대로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올가미로 따내야 돼요. 따내는 거는 여러분이 폴리곤al 라서 툴로 하시던 마그네틱 라서 툴로 하시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자,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지나가면 마그네틱 라서 툴은 지원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이마 있는 부분, 머리 있는 부분이 매끄럽게 안 들어가요. 그때는 마우스를 움직여보고 안 되면 클릭을 해야 돼, 클릭. 여차하는 순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아, 저거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셀렉트, 모디파이, 익스펜드를 조금 늘려주고 셀렉트, 모디파이 가서 피덕다. 그래서 끌고 가면 선생님 그걸 치우다가 선생님 너무 많이 주웠을 때는 어떻게 복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 이거요? 예예. 여기 복원할 때. 요거로 요 사이즈 조절하는 거죠. 예예. 그래 하는데 너무 이렇게 파란 걸 많이 주어가 쓱 들어. 너무 훅 뺐다. 예예. 컨트롤 알트 Z, 컨트롤 알트 Z는 실행 취소. 익스펜드 반대는 뭐죠 이거? 네? 익스펜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요. 이 동물 부분이 이렇게 몸이 있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푸른 빛이 돌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그 부분을 가까이 가서 붙이지 말고요. 밖에서 한번 이렇게 슬며시 해보세요. 안에다 놓고 이렇게 버무리면 피부가 잘려나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겉에서부터 슬며시 한번 지워보세요. 이 똥물병이 딱 끝부분이 달랑말랑할 정도로만 그렇게 놓고 나서 안에다 그럼 좀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 궁둥이 부분 여기가 또 시커멓잖아요. 그림자 부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좀 뭉개버리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열어주면은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T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때는요 쉬프트 눌러서 조절해주면 똑같은 비율로 간다는 거예요. 엔터 탁 치고 마무리 짓고 이제 얘를 끌고 움직이면 거기 한 마리 서 있는 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동물 중에서 아까 동물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얘를 통으로 다 잘라와도 되겠죠? 가족들을. 그래갖고 가족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떡하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여기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나는 나무 위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170페이지 보면은 입구에다 세워놨는데 저 나무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이렇게 세워놔도 앉혀놔도 괜찮고요.
171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먼저 구름 하나 가져오시고, 이미지 사이즈가 567에 4예요. 얘는 567에 4예요. 554에 406. 554에 406. 554에 406. 형, 안 이쁘네요. 예쁘지가 않아. 해봐도. 예. 이거는 어떨까? 잠깐만요. 얘를 복제해.
그리고 이 부분을 지워. 배경 부분을 지웠어요, 지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흰색이고요. 요 격자 무늬는 투명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구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구름을 가져왔는데, 이 구름을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름을 갖다 붙이는 건데, 그래갖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그럼 나 허리에도 안 돼. 여기 이 부분이 좀 허연 부분이 좀 깨져나간 건 있는데요. 이 레이어를 오페스티를 30을 정도 주면 이렇게 뭐가 구름이 보이나요? 네, 30이 너무 한 50 줄까요? 50? 일단 100을 준다고 하면 구름이 뒤에 깔려버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 다시 매직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클릭이 됐죠? 흰 부분을 예, 흰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더니 지금 엉뚱한 데가 되는데,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면 투명이 돼요. 투명이 되면서 거기 자리가 뭐가 되냐면은 지금 배경이 깔려 들어올 수는 있는데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배경을 다시 지워버리고, 이거였었잖아요. 이게 원 그림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오른쪽 눌러서 복사했어요. 복사해 놓고 원 배경은 닫고요. 얘를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우고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고 지우는 거예요. 그럼 격자 무늬가 나타나는 거는 투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이사이에 있는 걸 다 선택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배경을 가져왔는데, 구름 그림을 가져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름이 뒤에 깔려 있잖아요. 배경이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뒤로 가는 셈이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성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하얀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지. 나무가 잘. 예, 나무 부분이 이렇게. 그냥 건물만 달랑 했으면 그냥 그 부분을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이 원 그림은요, 투명 처리를 못 합니다. 투명 처리를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잎사귀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뭉개버려야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책대로 한다면, 여기다가, 아까 구름 가져와서, 이 구름을 마우스로 끌고 여기다 이제 엎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름 닫고, 그 다음에 이 구름, 레이어를, 셀렉트, 이미지, 어플리 이미지로 들어가서, 얘를 이제 배경에다 집어넣은 거죠. 배경 합성한 거죠. 그렇죠? 합성해 놓고 나서, 근데 그냥 합성하기에는 그러니까는 먼저 사이즈를 여기 이파리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녹지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잡고, 녹지까지만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플 이미지로 들어가서 배경으로, 백그라운드, 처음에 레이어 했는데, 레이어 하면 가려버리는 거고, 백그라운드로 하면 배경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오페스티를 30 정도를 주자 이거지. 그러면
뒤에 뭉게 구름이 이렇게 살짝 겹친 거지. 이렇게 겹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집에도 그림자가 낀 거예요. 구름이 끼어요. 이 집벽, 허연 벽에도. 예. 얘가 들어가니까 집이 어두워졌네. 그러면 그거 뒤에 구름을 갖다 위로 올리고 하면 되겠네. 구름을 위로 올리니까는요,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여기까지 올린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네. 그럼 요 위에 2층, 3층 구조인가요, 여기? 다락방에는 3층 같은 데는 구름이 깔리는 거고, 2층까지는 구름이 안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또 속된 말로 지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잔디밭에서부터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가 설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현재 이 책으로 말하는 설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밑으로 밝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밝게 하면은 이 구름만 밝은 게 아니라 집만 밝은 게 다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어 빼고 집을 선택해 놓고 이미지 어저스먼트 여기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밝기를 이렇게 늘리면 밥은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났지 않습니까? 보시면 많이 밝아졌죠. 그 배경을 집어넣으면 이 구름 모양에 의해서 좀 낫네요.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좀 낫네. 아까는 집도 어두운데 구름을 깔아버리니까 더 어두웠는데 지금은 집을 밝게 하면서 살짝 어두워지니까 이게 좀 나아졌네.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훨씬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하려면 진짜 이 야자수 나무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집 그림 따로 가져오고 야자수 나무 따로 가져와서 같이 다 합성을 해야지. 사진관에도 이 포토샵 이거 있습니까? 예? 사진관에도 이거 있습니까? 사진관에서 그렇죠. 얼굴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 어르신들 사진 찍고 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름 그리고 잡티 이런 거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아니라면 다 저도 얼굴이 꺼무틱틱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하도 햇살에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잡티를 빼줘야 되는데 빼주는 방법은 아예 여기다가 그냥 겁질을 뺏기는 방법도 있지만 밝은 부분에 있는 피부 색깔을 여기다 이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때 해봤었죠. 그렇게 하고 주름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밝은 작은 주름으로 비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주름이 짜글짜글했던 게 살짝 펴지고 얼굴도 어두운 피부톤은 약간 밝게 해주면 밝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작업을 해서 하는데 이력서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회사 입사하려고 이력서를 딱 받아봤어. 그랬더니 이력서에 스펙이 있잖아. 어느 학교 출신이고 뭐가 전공했고 뭐 어학연수 어떻게 갔다 오고 실력이 좋거든. 그래서 선발을 했어. 면접 보러 오세요 라고 했는데 면접 보러 온 사람 얼굴하고 사진하고 다르더라 이거야. 사진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국에 그 얘기 아세요? 미팅을 한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그럼 사귀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세상에 김태희 같은 얼굴이 나올 줄 알아서 사진을 봤더니 그랬더니 너무 못생긴 호박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둘이요 치고받고 싸웠어요. 너 좀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니까 너는 잘생겼냐 너도 똑같네 해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떴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제가 얼굴이 제 몸매가 장동건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올린 거야. 여자 사귄다고. 그런 경우 이제 사진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상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력서에 보내면은요. 이력서에서 무조건 안 본대요. 잘라버린대요. 사진 성형을 해서 보낸 이력서는. 알아요. 사진관에서 사진 성형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포토샵으로 막 한 거는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얼굴 찍은 건지 성형을 한 건지 알 수가 있다고. 그런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는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라. 뭐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173페이지가 레이어. 우리가 레이어는 지금 이제 하나 해보긴 해봤어요. 이렇게 레이어 1번 만들어 봤는데 그 레이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스크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자, 레이어는 우리가 시루떡 칠 때처럼 쌀가루 넣고 팥 올리고 쌀가루 넣고 팥 올리고 하면 켜켜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지금 여기 이거 위에 밑에는 쌀가루 위에는 팥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라는 구조예요. 그리고 시루떡 위에서 보는 거죠. 그게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어느 게 앞에 있고 밑에 있고 어느 게 위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단면은 옆에 있는 레이어 층을 보면서 아, 어디가 밑에 깔려 있고 어디가 위에 있구나. 근데 어느 부분은 안 보고 어느 부분은 보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제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옛날에 지도 위에다가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고 이렇게 모형 그렸었잖아요. 트레이싱 페이퍼 아시죠? 약간 투명한 종이 이런 거, 습자지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정원 그림 요거 닫아버리고요. 오픈 13장이죠? 한 수준 위로 올려놓고 13장.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다. 정원 여기 있네. 자, 정원 그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 이거는 그림이고, 이건 그림이고, 얘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도구들은 왼쪽에 있죠. 망치, 도라이버, 뭐, 송곳, 벤치, 이런 거는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레이어, 채널, 패스, 뭐, 여기 뭐 패라그래프 뭐 이런 것 뭐 보이는 거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캐릭터도 보이고요. 이거 글자 쓸 때 쓰는 거 글자. 포토샵에서 글자를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요거 보는 거고요. 이 레이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쭉 펼쳐져요. 네. 여기 보면 스타일, 인포 이런 말도 보여요. 그렇죠? 클릭하면 뭐가 펼쳐져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다시 클릭하면 또 펼쳐져 나오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걸 끌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끌고 얘를 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빼가지고 다 없앴네. 난리가 났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제 윈도우에 가서 윈도우즈에 가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에센셜이라고 있어요. 디폴트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윈도우즈 워크스페이스 리셋 에센셜 해볼까? 리셋? 아, 됐네. 여기 윈도우즈 에센셜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예, 리셋 에센셜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기능 안 보거든.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야. 나는 오로지 레이어만 볼 거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빼고 레이어만 열게끔 내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 그건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레이어라는 게 일단 보여야 돼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화면 밑으로 보시면은 휴지통이 있을 거예요. 휴지통 찾으셨어요? 네.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저 끝에 그 끝부분 휴지통 그림 보이세요? 그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갖다 대면 Create a New Laye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Create New Layer 얘를 누르면 위에 비닐 장판, 비닐이 하나 깔리는 거예요. 왜? 배경에다가 막 낙서하면 안 돼요. 배경이 배려요. 여기 백그라운드에다가 막 작업을 해버리면 백그라운드가 베리니까는 레이어, 비닐을 하나 깔아놓고
그 비닐에다 막 낙서하는 거야. 그래서 보기 싫으면 비닐 걷어내 버리면 되고 그렇게 하려고. 예. 자, 그 다음 원형 툴 선택합니다. 여기 원형 툴. 아까 에센셜을 선택했잖아요.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하나로 나와. 하나로 이렇게. 이걸 두 개로 열어 놓으셔도 돼요. 두 개로. 자, 네모 말고 뭐 예. 네모 옆에 네모를 꾹 누르고 있으면 떠요. 이렇게 네모, 동글뱅이, 가로, 세로 이런 거 동글뱅이 선택해서요. 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부분인데 잘 보셔야 돼.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을 거예요. 근데 동글뱅이를 이렇게 해서 그리면 삐딱안이 되잖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쉬프트 눌러서 동글뱅이를 이렇게 그리면은요 이렇게 돼.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자, 하나 그렸어요. 그다음 또 그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린 게 사라지죠? 아까 그린 게 사라지잖아. 그땐 요거 누르셔도 돼요. 요거 위에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네모가 있고 위에 네모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거. 얘는 뭐냐면 내가 원을 하나 그리면 원 하나가 되고 원을 이쪽에다 그리면 얘가 사라지고 원이 그려져요. 두 번째 거. 이거 두 번째 거는 여기다 그리고 옆에다 그리면 또 그려져. 막 그려지는 거야. 그릴 때마다 계속 늘어나. 원이.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요거는 내가 이 부분을 빼고 싶어. 이쪽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지워지는 거예요. 요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 아니면 그냥 처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하고 또다시 쉬프트 눌러서 그리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팔자 눕혀놓은 것 같이. 팔자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글뱅이 돼요? 근데 똑같이 그리려면 진짜 열심히 해봐야 돼. 이거 한 번만에 toch 안 돼요. 저도 지금 그냥 대충 한 거거든요. 자, 그래 놓고요. 에디트 필 뭘 채우겠다는 거죠? 그럼 뭐를 채울 거냐 이거지. 뭐를 채울 거냐. 여기다 흰색을 채울 거냐, 여기 컬러를 선택할 거냐, 뭐 블랙, 화이트 있잖아요. 화이트. 화이트를 선택해 볼까요? OK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칠해졌지 뭐. 이때 요거 눈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근데 너무 하얗잖아. 그래서 여기 오페시티가 있어. 오페시티를 얼마로 줄여요? 한 40 정도 줄여요? 40 정도? 이렇게. 더 줄여도 돼요.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네. 숫자가 크면 허연색이 많이 나오는 거고, 숫자가 줄면 투명해지는 거지 뭐. 한 40 정도 주라고 했으니까 40에다 멈춰버리죠 뭐. 예. 그 엔터를 탁 치면 되고요. 요거 점점 사라뜨리게 해야지. 컨트롤 T. 자,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여기 블렌딩 옵션, 뭐 드롭 섀도우, 이너 섀도우 뭐 이런 거 보이세요?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여기 레이어 스타일? 예. 여기도 있어요. 이 오른쪽에 레이어 있죠? 지금 레이어 1번 선택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FX라고 있어요. FX. 그거 누르시면 아까 그 메뉴 떠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찾으려는 것보다는
그냥 FX 누르면 편해요. 그래서 브랜딩 옵션에 들어가서 예. 여기 보시면 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보세요. 살짝 이렇게 놓고요. 프리뷰 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드롭 섀도우가 뭐예요? 조금 섀도우니까 그림자죠? 그림자를 밑에 떨구겠다 이거지. 자, 드롭 섀도우를 해제하고요. 다시 눌러보시면 이 부분에 그림자 이 아랫부분 있잖아. 아랫부분 이 원 요쪽에 왼쪽 원 쪽에 보면 뭐가 시커먼 그림자가 어우러질 거라. 근데 그것도 뭐 그레이로 할 건지 아무래도 그레이로 해야지. 레드로 하면 안 되지. 그림자가 레드로 들어가기도 하나? 예, 그냥 그레이로 할 거예요. 그레이로. 예.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베벨 앤 엠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베벨 엠버스. 여기 프리뷰 있죠? 프리뷰. 이 프리뷰를 눌렀다 띄면 이건 통째 드롭 섀도우하고 베벨 앤 엠버스를 한꺼번에 안 봤다 하는 거고, 베벨 앤 엠버스만 다시 눌렀다 띄워보세요. 이걸 선택하면 또 뭐가 될까 이거. 이건 아직 그러네. 예, 컨투어하고 텍스처는 하지 말고 베벨 엠버스라는 것만 한번 선택해 보시면 뭐가 선택되고 해제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림자는 졌는데 밑에 뭐가 생기네. 예. 오케이 누르면 여기 떴다. 이렇게 FX 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그림자에다가 뭔 일을 했는데 여기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 효과를 줬네요. 이펙트. 어떤 효과를 줬느니 그림자도 줬고요. 엠버스가 뭐예요? 볼록 이게 엠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줬나봐. 거기 뜨네 이렇게. 예.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 FX에 가보시면 뭐가 되게 많아요. 아우터 그로우, 이너 그로우, 뭐 서틴, 칼라 오버레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세요. 회색 저기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건데, 예, 요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런 화려한 색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에서 투명으로 가게끔, 검정에서 흰색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마우스로 선택해 보는 순간 여기 봐. 이야, 이거 알록달록 무지개 들어있네. 무지개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무지개 색깔 이런 거.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도 내가 다 바꿀 수가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네. 무지개가 아니네. 이거는 7개는 7개인데 빨주 노 초 파남 아니네. 그럼 이것도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어디 가서 아까 여기 지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 놓고, 예, 검정에서 흰색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가게 할 거냐, 예, 이렇게 파란색에 노란색으로 가게 할 거냐, 진짜 알록달록 가게 할 거냐 하는 걸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색깔도 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색깔 있잖아요. 여기 이를 클릭해 보시면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는 빨간색이 아니라 무슨 색깔로, 왜 안 나오니?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 얘도 클릭해 가지고요. 얘도 클릭해 가지고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 여기다 뭐를 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 하나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색깔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보다 더 많은 색깔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색깔이 이래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 이뻐. 베렸어. 그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버려. 여기에 아까 제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를 했잖아. 이렇게 해놨는데 막 이렇게 알록달록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끌고 저 끝에 있는 밑에 있는 휴지통으로 갖다 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지, 여기 이 부분.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있잖아, 아랫부분. 얘만 효과를 주면 좋겠지. 이렇게 두 개를 주고 거기다 효과를 주면 어떨까?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동글뱅이 두 개를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을 줘가지고 180페이지 그림처럼 만들어 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레이어 마스크 해가지고 또 바꾸는 기능을 해볼 거예요. 지금 18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하늘을 드래그 해가지고 콘도 위에다 올릴 거야. 아까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아까는 그림을 가져와서 배경에다 깔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을 잘라가지고 구름을 가져와서 저쪽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레이어별로. 구름을 잘랐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름을 또 뒤집어 가지고 콘도 위에다 구름을 붙이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시면은 그 애기 안경 쓴 여자아이가 이렇게 짠 하는 이쁘게 사진 찍었잖아요. 그거를 곰돌이 문양처럼 큰 동글뱅이 귀 모양에 있는 작은 동글뱅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해볼 거예요. 예쁘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다 뭐를 좀 꾸며서 올리고 싶은데 함부로 사진 못 써요. 여기 있는 사진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지, 여기 있는 그림을 카페에 올리면 안 됩니다.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작권이 없는 그림은 뭐냐? 어디냐면 제 홈페이지를 켜보시면은 제가 거기다 연결을 해놨어요. 내려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어디냐면 멀티미디어 쪽에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예. 여기 픽사베이를 눌러보시면은요, 픽사베이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열려요. 여기다 회원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회원 가입하실 수 있는데, 자, 한번 클릭해보죠. 뭐 이미지 눌러보면은요, 이미지 이렇게 많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늘, 요건 쓰지 마세요. 이건 돈 내고 쓰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밑에 거 이거 하늘하고 연관된 거 있죠. 또 영어로 스카이 이렇게 쓰시면 또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내가 쓰고 싶어. 이런 거 그럼 이거는 공짜로 써도 돼요. 이거 마음 놓고 쓰셔도 돼요. 저작권에 안 걸려요. 자, 보세요. 무료 다운로드. 근데 원본을 가져오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회원 가입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사이즈가 좀 작은 거는 그냥 로그인 안 하고도 190인가? 네. 틀렸다. 105 여기 1051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을 내가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많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공짜로 내가 쓸 수가 있고요. 또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 여기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동영상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동영상이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베가스로 편집하다 보면 앞에 인트로 이런 걸 꾸밀 때 쓰는 동영상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여기서 골라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카메라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카메라 모델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난 니콘 D7000을 쓰고 있어. 얘를 눌러보면 니콘 D7000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난 D90이 있어 집에. 그럼 요거를 클릭해보면 나랑 똑같은 카메라로 또 어떻게 촬영했을까 라고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 호랑이도 누가 어디 가서 찍어왔네. 클릭을 해가지고 이 호랑이 사진도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920짜리네요. 원본은 다운로드 하려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다운로드가 돼요. 9116 그러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어디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여기에 호랑이 그림 나와 있죠. 이런 거 아까 그리고 하늘 그림이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응?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가 제 홈페이지는요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제 홈페이지에다가 여기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트위터, 페이스북 그림 이렇게 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2016 해가지고 요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거. 이런 그림을 제가 픽사비에서 다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크기만큼 제가 잘라서 쓴 거거든요. 자격증 그림은 여기 자격 수첩 같은 그림 있잖아요. 요런 거. 이것도 픽사비에 다 올라온 거예요. 예. 요런 거는 이제 중부센터 홈페이지 로고니까는 제가 이걸 센터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이제 글자 쓴 거니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픽사비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편해요. 쓰시면 쓰실만 할 거예요. 예. 이런 거. 제 블로그 이 그림 있죠? 주먹으로 이렇게 유리창 깨고 나오는 것. 이것도 픽사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검정 배경에다가 이걸 합성시켜 가지고 글자를 쓴 거예요. 예. 다 공짜로 쓰실 수 있으니까는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